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RQ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죠? 자, RQ를 이제 도입한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메인이 있단 말이에요. 메인. 자, 메인 있고, 중간에 이제 RQ라는 녀석이 있어요. RQ. R집사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util이 있습니다. util. 자, 현재 우리가 작성한 코드로는 util이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거라면 지금 보시면 이 파라미터 분석을 할 때 params from ur이라는 메서드를 자, 이 녀석이 실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막 파라미터 줄 테니까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쿼리 스트링, 즉 이런 걸 쿼리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 아티클 뭐 라이트라고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드 아이디가 뭐 1이다. 뭐 1번인 보드 아이디에다가 뭐 게시물 작성해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작성하냐? 뭐 서브젝트가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이 1이다. 그 다음에 뭐 내용이 컨텐츠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이 1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물음표 부분을 가져오는 요걸 이제 뭐래요? 요걸 이제 쿼리 스트링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쿼리 스트링. 그러니까 또는 쿼리 파라미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유저 아티클 라이트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런 걸 URL 패스라고 합니다. URL 패스. URL 패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URL 패스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명령을 하면 된다? 여기 보면 get pass from URL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러니까 얘한테 그 일을 맡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이 필요하다? 그럼 분석을 해서 나한테 알려줘라 하면 get params from UR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 메인이라는 녀석이 util한테 직접 방문해가지고 야 이것 좀 줘, 저것 좀 줘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구조가 잘못된 구조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구조는 아니지만 메인이 조금 일을 덜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인은 뭐만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URL에 대한 요청만 하는 거예요. 요청만. 그러니까 얘가 직접 공장을 왔다 갔다 방문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녀석이 해야 되는 거는 야 이거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너 가져가서 이것 좀 해줘 라는 요청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내가 뭐라 했어요? 일을 적게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죠? 일을 적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집안 청소를 내가 하는 대신에 나는 그걸 안 하고도 뭐예요? 그걸 안 하는 대신에 그 시간만큼의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그 청소를 하는 것마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적게 해서 최대한 이유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역할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RQ는 RQ에 대한 역할만 여러분의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 util도 util에 대한 역할만 부여를 해서 그 역할에 맞게 코드만 작성해주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코드가 대규모로 가지고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분리를 안 하게 되면,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한 코드에다가 다 때려박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코드가 거대해졌을 때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메인, RQ, util 지금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연습을 하면서 분리를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좋다? 나중에 역할별로 코드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나 RQ에 대한 것들 좀 변경하거나 보수할래? 그러면 RQ에 대한 부분만 보수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util도 util에 대한 보수만 할래? 그럼 util에 대한 보수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코드를 여러분들이 짜임새 있게끔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RQ라는 걸 도입을 했죠. 그래서 RQ라는 녀석한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청만 한다 했잖아요. 야 RQ야,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요 URL에 대해서 요 뒤에 있는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쿼리 스트링 먹고 싶어. 그러면 고기를 내가 먹고 싶은데 고기 원육을 내가 들고 가가지고 공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RQ, R집사한테 그 일을 시켜가지고 R집사가 나 대신에 그 고기를 들고 공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R집사는 나한테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고기를 요리해서 그냥 입에 떠먹여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RQ한테 요청을 하면 RQ가 뭐 한다? RQ가 util을 방문하는 거예요. 공장을 얘가 방문하는 거고 내가 공장을 방문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코드를 뭐 한 거다? 변경을 해준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랑 코드를 하면서 구현을 했던 건데, 근데 사실 이것도 살짝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여기서 RQ get params 그 다음에 자, 총 메서드를 요청을 몇 번 날렸다? 총 3번에 대한 요청을 날렸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RQ 해가지고 get URL 패스 해가지고 총 3번의 요청을 날릴 건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get params from URL 메서드 실행이라고 써볼게요. 메서드 실행.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라 쓰면 될까요? 자, 여기다가 get pass from URL 메서드 실행.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get params from 그러니까 파라미터 필요하니까 파라미터 가공한 결과를 우리한테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요청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또 가고, 얘도 가고, 얘도 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뭐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는 코드를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일단은 작성하고 구현하는 게 먼저거든요. 실제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그 작동된 코드가 실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굴러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뭐 해야 된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개발 그리고 코딩 그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프로그래밍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문제를 했을 때 그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럼 그 비효율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그걸 해결했을 때 한층 더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RQ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메인이 일단 RQ한테 요청을 하죠. 자, 메인이 RQ한테 야 좀 갔다 와봐. 야 너 공장 좀 갔다 와서 나한테 그 결과 좀 줘봐. 자, 그래서 RQ가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갔다 올게요 해가지고 유틸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유틸한테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메인이 매번 요청할 때마다 RQ가 또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찮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멀리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근데 굉장히 멀리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C라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있대요. 오직 회사에서 어떤 문서를 다뤄야 되는데 오직 C만 다룰 수 있어요. C만 그 문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건데 자, A는 회사 부장이래요. 부장. 자, 나는 그냥 대리급이에요. 대리급.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A가 야 너 이 C한테 가서 문서 좀 발급 받아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명령을 내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라는 거는 어쨌든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부장님이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죠? 야, C한테 문서 좀 발급 받아와. 근데 얘는 굉장히 멀리서 일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B가 회사한테 얘기해서 출장을 가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루를 출장을 가가지고 B가 뭐 하는 거예요? C한테 가가지고 문서를 받아오겠죠. 자, 그래서 B가 뭐라고 하냐면 C님 문서 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C가 뭐 하는 거예요? 알겠다 하면서 이제 C가 B한테 문서를 발급을 했어요. 발급을 완료했단 말이야. 그래, 발급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B가 뭐 한 거예요? B가 부장님 A한테 C한테 발급받은 문서를 전달을 했다는 거죠. 전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이제 뭐예요? 사이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A 부장님이 또 B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B야 C한테 가서 문서 좀 발급받아 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C라는 얘가 제주도에 산대요.
제주도의 회사 지부에, 그러니까 회사 지사 중에 뭐 제주지사가 있대요. 그래서 제주지사가 있어가지고 그 제주도로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씨한테 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문서를 발급받으러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갈 수는 있지만 어때요? 귀찮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죠? 아니, 왜냐면 A한테 우리가 일을 받아가지고 C만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를 가지러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매번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B가 회사 출장 내고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처음에는 제주도라고 하니까 나 제주도 처음 가는데 고기국수 먹고 와야지, 뭐 돈베고기 먹고 와야지 하면서 맛있겠네 하고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두 번, 세 번, 매번 이런 식으로 요청 들어올 때마다 제주도를 매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는 어때요? 피로도가 쌓이게끔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B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 위의 문제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위 사항을 비효율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B가 누구한테 간다? C한테 갑니다. B가 C한테 가요. 왜냐면 최초의 요청 때는 일단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C한테 뭐예요? 문서를 발급받아 옵니다. C한테 문서를 발급받아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C한테 문서를 발급받아 왔어요. 자, 발급받아 온 거를 B가 뭐 하냐면 B가 발급받은 문서를 뭐 한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 즉,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보면,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보면 뭐 발급해요? 내가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 거 발급받죠. 그죠? 그러면 요즘 뭐 정부 24에서 뭐 다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주민센터로 갔대요. 자, 그러면 주민센터를 가서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등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등본을 제출해야 되는 그 회사든지 어떤 업체라든지 뭐 기관은 뭐예요? 걔네들은 원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본이 필요한 거예요. 사본. 왜냐면 원본 필요하다 하면 여러분들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알고 봤더니 사본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본을 일단 발급받으러 갔다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만 하면 돼요? 기관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에 대한 사본을 떠가지고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이제 신분증 제출하라 했을 때 신분증 실제 원본 제출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사본 제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B라는 녀석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C한테 발급받아온 문서를 내 스스로 내가 저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장을 하고 새로운 요청이 아니라 기존의 똑같은 요청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장을 했다가 그거를 주자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은 매번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뭐예요? RQ가 유틸과 일을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뭐 할 거다? 개선을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개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